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그 댓글 읽기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뒷부분에 좀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수험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학생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제 수험생활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댓글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궁금해하실 줄 몰랐는데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그 댓글 읽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재수학원이죠.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수능을 친 입장에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은 뭔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신 분들이 나도 자퇴하고 재수학원 가서 공부하면은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섣불리,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흔들리실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만이 길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제 학교를 나와서 사교육에 의존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교육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게 될까봐 일단은 사교육보다는 그래도 공교육이 먼저잖아요.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화면을 켰습니다. 이거는 100% 저의 경험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들어갔던 학원은 그냥 일반 시내에 있는 재수 종합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학원에서 살면서 공부만 하는 기숙학원의 개념이었거든요. 일단은 일반 시내의 재수 종합반이랑 시스템도 많이 다르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고등학교 3년 동안 드는 돈보다 더 많이 들 거예요. 1년 있는 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뭔가 공부에 대한 자극을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일을 할 때 열심히 할 의지가 다시 생긴다거나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라면 정말 좋겠지만, 아 나도 자퇴하고 기숙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내 주변 사람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가는 일이고 정말 깊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오셨던 분들이 제 경험담을 듣고 그 결정을 내리는데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제 영상을 보고 괜찮은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해서 억지스럽게 떼쓰듯이 말씀드리고 그런 거는 현명하게 잘 걸러서 들으시라고 믿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학원 이름이 뭐냐고. 제가 다녔던 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백안면에 있는 양지메가 스터디 기숙학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8살 12월 달 초에 들어갔고 수능을 치고 다음 날에 퇴소를 했어요. 거의 1년을 있었는데 제가 있었을 때 원장님이랑 지금 계신 원장님이랑 원장님도 바뀌고 강사 선생님들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느슨해진 것도 있고 학원 프로그램 자체가 좀 엄청 빡빡했는데 그걸 조금 풀어줬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네,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자세한 프로그램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은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공부하는 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몸이 정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후반부에 가서는 운동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몸이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공부는 체력 싸움이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거 외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겠죠. 아무래도 모든 수험생분들, 학생분들이 다 겪으시는 거, 좀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나 불안감, 그런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대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들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거를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기대치만큼 수능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소한 것들도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사람이 고립된 환경 속에 있다 보면은 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영어나 수학 막 이런 거를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보다 강사 선생님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그 관련된 과목 전공 분야이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어학연수 3개월 동안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꽤 해주셨어요. 저는 인도의 뉴델리로 갔다 왔고요. 거기 이제 한국인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영어 학원이 있거든요.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 다 현지 분들이세요. 인도의 현지인 분들 수업할 때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을 했고 하루 종일 수업을 진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듣기 하는 거 있거든요. 이야기 읽어주는 거, 스토리북 읽어주는 CD가 있는데 엄청 빨리 읽어요. 그거를 이제 듣고 받아 쓰는 거예요. 그걸로 아침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업할 때는 교재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영어로 말하고 영어 듣고 쓰고 이것만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하루 종일 영어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고 배움에도 시기가 있으니까 회화랑 수능 영어랑은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도움이 됐던 거는 그때 이제 어학연수 가서 듣기 훈련이 잘 된 거랑 독해 이제 읽기도 많이 시켰거든요. 진짜 도움이 됐던 거는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보자면은 듣기 파트가 나오고 독해 파트 있고 문법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문법 빼고 나머지는 괜찮은 상태였어요. 그게 1학년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단어의 중요성을 워낙 강조를 하시는 분이라서 워드마스터 단어장 아시죠? 이만한 거 두께 이만한 거를 다 외우게 시켰어요. 그래서 맨날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외웠던 단어들이 몇천 개 됐는데 3,000개인가 5,000개 정도 됐는데 그 단어들이 다 수능 단어들이라서 계속 남아서 외우고 시험 치고 시키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외웠고 그게 쭉 이어져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영어를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자퇴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던데 일단은 주변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전 이제 자퇴하고 나서 학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거의 5개월 정도? 그 정도 이제 혼자 지냈으니까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외롭더라고요. 일단 고등학교에서 인간관계도 좋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렸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를 약간 조금 익숙하지 않았고 네 그랬는데 자퇴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 나는 왜 자퇴를 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퇴한 거를 후회하진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전 자퇴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일단은 자퇴를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자퇴생, 검정고시생 이러면은 아무래도 인식이 좋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요즘엔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자퇴할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는 굉장히 작았고 다들 좀 의아해했어요. 왜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 건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제가 학원 내에서의 일상 같은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아침에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서 밤에 12시쯤에 자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심자라고 깊은 그러니까 새벽까지 자습을 하는 게 있어요. 야자 다음 심자. 심자는 이제 야자까지는 필수였고 심자를 따로 신청하면 새벽 1시였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1시인가 2시? 1시? 네, 그쯤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잠을 자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죠. 정말 고등학교 때처럼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그렇게 떠들고 친구랑 얘기하고 막 매점에 맘대로 가고 이런 거는 전혀 꿈도 꿀 수 없어요. 일단은 건물 안에서는 무조건 정숙해야 되고 말을 절대로 해선 안 되고 이동할 땐 항상 손에 책이 있어야 됐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단어장을 들고 보면서 줄을 서서 일렬로 맞춰서 걸어가야 했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학원에 원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문이과 합쳐서. 그 1,000명이 한꺼번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면은 소란해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방송으로 불러요. 무슨 반 식사하러 가세요 하면은 그 반 친구들이 전부 다 손에 책을 들고 복도에 일렬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라오세요 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만 보고 따라가요. 식당까지. 식당에서도 줄 서서 기다리고 밥 먹고 줄 서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항상 책을 봐야 돼요. 책에서 눈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서 책을 가지고 와야 됐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절대로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 없었고 식판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다들 책 보고 밥 먹는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은 3년 동안 그래도 이제 최소한 수능을 한 번씩은 다 치러서 온 사람들이고 고등학교에서 나보다 최소한 1년은 더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한계치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밥을 거의 마시다시피 했고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밥을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리에 앉고 1분 내에 밥을 다 먹었어요. 진짜 입에 이렇게 막 우겨놓고 식판 들고 버리고 가면서 책 보면서 이렇게 씹으면서 교실로 가고 교실에 가서도 양치하면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책 보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학원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침에도 숙소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모닝콜을 해서 깨워요. 알람을 해가지고 그럼 복도에 나가서 점호 같은 거를 해요. 인원 체크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씻고 옷 입고 교실로 가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그 시간들이 너무 또 아까운 거예요. 아침에 옷 갈아입고 막 또 씻고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학원의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모두 다 씻고 잤고 그리고 아침에 옷 갈아입는 시간을 줄이려고 잠옷으로 안 갈아입고 학원에서는 학원복을 주거든요. 그거 외에는 학원에서 절대 착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잘 때 학원복을 다 챙겨 입고 자는 거죠. 그리고 이불도 있었는데 이불을 펴면은 아침에 다시 똑바로 개서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탁 정리를 해놔야 돼요. 구석에. 근데 그거 정리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이불을 처음에 초반에 약간 덮고 추울 때 겨울에 그때 덮고 자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불을 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접어놓은 그 상태 그대로 두고 그냥 학원 체육복을 입고 위에 잠바를 덮고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땡 하고 인원 체크하고 책 들고 바로 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밥은 거의 안 먹었고 바로 교실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의 학원 건물 안에서 살았다고 보면 되죠. 스톱워치로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서 적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수 공부 시간은 내가 문제를 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할 때 스톱워치를 멈춰요. 그리고 다시 문제를 풀면 다시 켜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멈추고 밥 먹을 때 멈추고 수업 시간은 빼고 오직 자습하는 시간만 해서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15시간 정도 나오면은 그냥 보통이고 주말에는 수업이 없는데 그때 많이 나올 때는 20시간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앉아서 공부만 해요. 진짜로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교실 안이 조용했고 선생님들이 항상 감독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교실에서 자는 친구를 깨우시고 떠드는 친구들 불러내서 뭐라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교실에서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학원 내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거든요. 첫째, 이성교제 절대로 안 되고 이성하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쪽지를 주고받거나 몰래 뭐 서로에게 뭐를 전달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그냥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해야 돼요. 자리도 교실이 있으면은 이쪽 반은 여학생 자리, 이쪽 반은 남학생 자리하고 사이가 이만큼 띄워져 있어요. 서로 가까이 못 있게. 그렇게 학원에서 이성교제를 철저하게 규제를 했고 실제로 뭐 말을 한다거나 몰래 쪽지를 주고 받는다거나 해서 학원에서 쫓겨난 친구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도 절대로 안 되고 절도행위 절대로 안 되고 왕따나 폭력 이런 것도 있으면 학원에서 다 쫓겨나는 거죠. 이 4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학원에서 무줄이 쫓겨났던 것 같아요. 휴대폰, 전자기기 반입 절대로 안 되고 전자사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선생님한테 허가를 받고 스티커를 부착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약간 창살 없는 감옥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휴가라고 불러요. 학원에서. 이제 휴가 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보통 거의 다 나가죠. 저는 12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선행 1차였고 1월 달부터 선행 2차고 3월 달부터가 정규반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수생들이 들어오죠. 6월 달이 끝날 때쯤 거의 3개월 만에 집에 처음 갔어요. 그때 처음 휴가를 보내줘가지고 한 번 가면 3박 4일? 그리고 학원에서 학습 계획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공부량 그런 거 이제 공부 계획 세우는 플래너를 만들어서 줘요. 그 공책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시간 단위별로 다 이렇게 다 쪼개서 세웠어요. 분 단위로. 오전에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이 과목을 공부할 건데 이 과목의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그 파트를 공부할 때는
어떤 문제집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 건지 그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다 짰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학원 생활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가 단 것 같아요. 인강실도 있었는데 컴퓨터 이제 놓고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는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인터넷 강의 외에 다른 거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외부와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만약에 걸리면은 그것도 징계를 받거나 심하면 쫓겨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터넷 편지 쓸 수 있었거든요. 군대처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인터넷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리고 택배도 보낼 수 있었고 이제 초콜릿 같은 거 먹을 거는 이제 보내줄 수 있었고 옷가지 같은 거 이런 것만 택배도 이제 검사를 했어요. 혹시 금지 물품이 들어왔을까봐. 그렇게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에 갈 수 있는 시간도 여학생, 남학생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여학생은 점심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만 갈 수 있었고 남학생은 저녁 시간에만. 그 외에 다른 쉬는 시간에는 절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고 가게 됐을 때 만약 그 외에 사용 시간 외에 뭐 여학생이 저녁 시간에 간다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갔다거나 이런 게 CCTV에 적발이 되면 그것도 징계를 받았고 학원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담배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입시 방법을 선택하실 거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시절이 고등학교 3학년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고3 때 느꼈던 학원 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물론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후회밖에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왜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 시간을 후회하거나 돌아보려고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수능 시즌이 되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중학교 때처럼 쭉이어서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근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 가게 됐고 학원에서 많은 걸 느낀 뒤에 그것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경험해서 나쁠 건 없죠. 힘들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원에 가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 종합반은 잘 모르겠는데 기숙 학원에서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고 해봤자 그냥 같은 방 쓰는 룸메들끼리만 숙소에서만 그것도 숙소에서만 가끔 얘기하고 하는 편이라서 룸메이트들끼리 서로 격려도 해주고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 좋죠. 그거 외에 인간관계는 딱히 신경 쓰이는 거 없었어요. 저는 공부하러 간 거지 친구 사귀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남는 사람들은 다 남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연락하는 그 학원 언니들이 있어요. 친한 언니들. 정말 남는 사람은 다 남아요. 학원 내에서 인간관계 솔직히 중요한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대학 가면은 다 흩어질 사람들은 흩어지고 남는 사람들은 남으니까 그냥 내 공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인간관계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게 내 수능 성적까지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직결될 수도 있겠네요. 망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친구 사귀는 거에 집중하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슬럼프 왔을 때 극복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슬럼프는 이제 저는 조금 선행 1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 친구들은 일찍 슬럼프가 와요. 보통 재수 정규반으로 들어가면은 한 6평 칠 때쯤에 슬럼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6월 모의평가도 쳤는데 성적은 생각만큼 안 나오고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한데 공부는 잘 안 되고 그때가 슬럼프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4월 달에 왔어요. 3월 달에 이제 처음 고3이 돼서 치르는 모의고사를 봤죠. 그게 전국연합이었나? 그랬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못한 거예요. 공부를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등급이 4, 4, 6, 5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너무 충격 먹고 그 뒤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성적이 오르는 게 안 느껴지니까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서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 의지를 많이 했죠. 선생님들은 이제 그 분야에서 재수생들을 수십 년 동안 봐오셨으니까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100만큼 하면 성적이 100이 오르면 좋죠. 근데 성적이 이렇게 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계단 형태로 오른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똑같다가 조금 오르고 또 똑같다가 조금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조바심을 내고 초조하고 불안해할수록 더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걸 느꼈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근데 그럴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뭔가 좀 우울한 기분이 자꾸 더 올라오고 이래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로 썼던 게 뭐냐면은 일기를 쓰는 거였는데, 일기가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는 형식의 일기가 아닌 내가 그 하루 동안 공부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느꼈던 것들 위주로 적는 일기를 썼어요. 가끔씩 나한테 쪽지를 적을 때도 있었고, 쪽지 내용은요, 오글거릴수록 좋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힘들 때 쪽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서 어디 책 사이에 끼워 넣는다거나, 그러고 나중에 이제 책을 보다가 그 쪽지를 발견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때 다시 읽으면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쓸 때도 약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읽을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법도 썼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큰 강당이 있었는데 학원에, 그 강당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이었거든요. 교실에 올라가서 큐티하고 그랬습니다. 목표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더라도 의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강해서 그걸 다 이루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없기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학원에 딱 들어갈 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원하는 대학 또는 원하는 과를 못 가더라도 이 학원에서 보내는 1년의 시간이 나 자신한테 절대로 부끄러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나 자신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후회가 들거나 떳떳하지 못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고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인생 1대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원하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거만큼이나 큰 거를 얻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을 느끼고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굉장히 아침마다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손준 대표님도 가끔씩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굳이 대입이나 수험생활, 공부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평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취직도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밟는 절차들, 그런 단계들을 실행할 때, 그럴 때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며, 그리고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 느꼈던 것도 많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로 그거는 진짜로 느껴지는 거라서. 그래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알았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그 과정이 내가 후회가 없으면 분명히 훗날에 이게 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커다란 발판이 될 거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학원에서의 1년을 겪고 나서는 웬만큼 힘든 일도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순간만 버티면은, 이 순간만 이겨내면 더 큰 결실이 있을 걸 알게 돼서 그런 순간들을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대학 입학하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일들도 없었고, 그렇게 힘겨웠던 일들도 없었어요. 정말 이 일을 못 견뎌서 도망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없고, 멘탈 잡는 법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는 법도 배웠고, 유혹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 그것들이 쭉 이어져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미루지 않고 당장 바로바로 해결하는 거, 그런 거랑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다시 생활 패턴도 엉망이 되고 습관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네요. 그리고 학원에서 있었던 시간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뭔가 열심히 하고 싶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세상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나만 제자리일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남과의 비교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남과의 비교는 저 사람은 저만큼이나 하는데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면서 그 사람의 성과랑 내가 이룬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독이 되는 건데,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목표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볼 때 자극을 받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느끼고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게 좋은 자극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을 나온 이후에도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더 시도하려고 했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공부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남들이 너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열심히 안 했다고 해요. 내 기준상으로 그때 했던 재수학원에 있었을 때 이만큼을 했다면 요거에서 요만큼이라도 덜 하면 열심히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누군가가 이제 물어보면 특히 대학교 와서 그렇죠. 시험 기간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학원을 나오고 나서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대학교에 와서 그때만큼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거나 얻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도 그냥 학원에서 100만큼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의 50 정도만 해도 잘 되니까 대학교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고3 때 학원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고 또 가장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도 그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만큼 힘들었고 그 시간들이 값지고 내가 얻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수능 칠 때만 되면은 그 학원에서의 기억들이 아직도 나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물론 해가 갈수록 무뎌지고 많이 흐려지겠지만 그래도 그때 느꼈던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느껴졌던 그런 것들은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평생.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나? 학원에 있었을 때 누가 어떤 선생님께서 재수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2번, 3번 하는 거 너의 선택이고 근데 정말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견뎌보면은 너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정말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것,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되게 표면적이고 조금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인간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싫었고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극복하고 나니까 면역이 생긴다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되고 학원에서 고립되는 시간들 때문에 성격이 많이 변했거든요. 조금 더 나 중심적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잠을 줄였을 때 힘들지 않으셨냐고 그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물론 힘들어. 그거 아시잖아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정말 습관이 무서운 게 사람 보면 60일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이 악물고 정신력으로 의지로 버티셔야 돼요. 정말 잠을 이기는 거는 잠은 정말 스스로와의 싸움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학원에서의 생활은 전부 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조금 덜 공부하고 싶고 조금 더 놀고 싶고 친구랑 얘기하고 떠들고 싶고 조금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엎드리고 싶고 이런 거를 전부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거를 다 견디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줬어요. 뭐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 일단 저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잤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서 쓰실 때도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대로 잘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재수를 하시거나 한 번 더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앞으로의 앞날을 바꿀 수도 있는 정말 크고 중요하고 또 값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안녕!